안녕하세요. 더듬이의 사카린. 오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참 길고 길었던 대장정이었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 11월에 시작했는데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거의 1000일까지 해왔죠. 1000일 넘었어요. 저희가 1000일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팟빵 계정을 생성한 지 1000일이 확실히 넘었고 한 1010 며칠일 거예요. 저희가 아마 사실상 팟빵 계정 시작할 때 아마 야나오일러로 시작하면서 첫 회를 올렸으니까 그죠. 거진 3년 가까이 한 거죠. 거진? 그죠, 거진. 3년에서 한 4개월 정도 덜 한 거죠. 그죠. 그 정도 했죠. 아무튼 왜 저희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텐션이 낮아진 채로 이제 안녕하세요 더듬이 사카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시즌 1이죠. 그죠. 시즌 1의 이제 마지막 화를 녹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그죠. 지난 녹음을 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게 올라갈 때쯤이면은 이제 8월 말인데 그때 이제 더듬이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시즌 1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번 사실 마지막 시즌 1을 어떻게 끝낼까 하다가 좀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 둘이서 다시 한번 뭐 좋았던 에피소드 혹은 아쉬웠던 에피소드 그리고 뭐 더듬이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딱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 좀 준비해서 더듬이 한번 다시 돌아보는 정상 느낌으로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고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들으신 더듬이 약간 초보자, 초심자 이제 막 유입되신 분들이라면 또 다른 에피소드를 듣고 들으면 또 더 재밌을 수도 있는 에피소드. 이번 편부터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저희가 뭐 기억에 남는 편 얘기했을 때 그런 거 그렇게 들어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쉬운 편이라고 했을 때 또 들어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아쉬워했나를 먼저 알고 들어보면 그죠. 아 이래서 아쉬워했겠구나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이래서 좋았겠구나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결산 아닌 결산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뭐 서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그죠. 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편 가로치고 여러 개 가능이라고 여러 개 가능이라고 했는데 뭐 다수 선택은 가능하다 이거죠. 오편 씨부터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누구 일단 고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총 2명을 골랐어요. 네. 루카스 아루다랑 루카스 아르다요? 네, 버니 로저스. 버니 로저스. 저도 버니 로저스. 버니 로저스 들어가네요. 재밌네 이게. 서로 지금 모르니까. 저도 말을 할게요 일단. 마이클 이스미스랑 그리고 야나 오일러 그리고 버니 로저스 그리고 토비아스 카스파르. 토비아스 카스파르 4편 정도. 4편 정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루카스 아루다를 뽑은 이유는 가장 최근에 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영향이 좀 있는 말 그대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억에 남아요.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더 제일 또렷하게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걸 좀 느꼈어요. 보통 더듬이가 다루던 그런 작가들과는 되게 반대의 길을 걷는 작가를 한 느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희가 다루던 많은 작가분들이 어떤 논리라던가 그렇죠. 그런 게 좀 있는 편이었죠. 좀 레퍼런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있는 작가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루카스 아르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다른 느낌이 그죠. 맞죠. 그래서 태제가 있다면 약간 안티 태제 같은 느낌. 뭐 그래서 루카스 아르다 좀 기억에 남고 일단 버니 로저스는 이게 버니 로저스가 한 3번째 편이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야나 오일러, 아담 린더, 그 다음에 버니 로저스. 그래서 처음 2편은 개인적으로 저희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역사나 이런 것들 많이 짚었잖아요. 근데 버니 로저스를 했을 때 약간 처음으로 좀 조금은 기존 어떤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퀄리티도 사실 괜찮았고 어떻게 보면 더듬이스러운 토크의 시작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알렉산더 토벅이나 약간 호르헤 사토르 같은 약간 일편 단신 작가들을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처음으로 뭔가 되게 환기되고 맞아. 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했던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버니 로저스를 골랐던 게 사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저희가 더듬이를 어떻게 진행한 방식도 있지만 약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버니 로저스 참 특이했다. 그죠. 그 생각이 계속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이번에 이거 답변을 생각하면서 저희 더듬이 했던 거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버니 로저스 작업이라던가 저희가 조사했던 이런 거 텍스트들을 보면서 그냥 참
뭐 사실 어떤 작가들은 어느 정도 레퍼런스라든가 어떤 이론 같은 게 겹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버니로스 에도라는 그 감성도 그렇고 뭔가 그 사람이 사용하던 미학도 그렇고 참 특이했다. 맞아. 이런 작가가 은근히 없구나. 그거를 했을 당시에는 사실 그런 생각했죠 저희끼리. 아 이거 요즘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미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뤄야겠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인터넷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되게 뻔할 수도 있는 작가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맞아. 볼수록 점점점 볼수록 또 은근히 괜찮은 또 되게 안 뻔하구나. 맞아요. 오히려 저도 이제 당시 조사하고 나서 한 몇 달간 그냥 이런 생각했어요. 아, 버니로스가 너무 약간 이런 최신 트렌드 쪽에만 집중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요새 드는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버니로스가 지금 잠깐 주춤하더라도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재료가 무궁무진하겠구나. 그죠. 그리고 되게 증폭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약간 오히려 역설적으로 솔직할수록 맞아요. 되게 더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슬럼프가 안 온다는 것 자체가 구라인 거지. 일종의 구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예술에 있어서. 아니 버니로스는 뭐 사실상 자기의 오목 가슴을 전시로 내걸고 했었는데. 그죠. 진심인 듯.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되게 진실됐던 작가였다. 그래서 맞아. 기억에 다시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마이클 이스미스를 골랐던 이유가 네. 그냥 조사하기 전에도 이 사람의 미학이 특이하잖아요. 좋았죠. 그리고 조사하기 전에는 특이한데 도대체 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대답을 그렇게 섣불리 못하는 표현인데 조사하면서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되게 재밌게 조사했던 게 이제 디트로이트 실황 그죠. 이런 거 조사하면서 그냥 이 마이클 이스미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느낌? 마음으로 접근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전시하는 방식이 또 특이했던 게 다른 작가들은 사실 대부분 그 전시 공간 내에서 자기의 작업을 활용하는 식이었다면 그냥 이스미스가 이렇게 원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뭐 장식품을 뗀다던가 아니면 구조를 살짝 어느 정도 파괴시켜가지고 오류를 일으킨다던가 그냥 그런 방식들도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조사했던 그 전시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시. 네네. 그것도 이제 얼마 전에 막걸리 씨랑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냥 그 전시도 보고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잘하는 곳에서 자기 지역성을 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면은 또 그것도 증폭 효과가 엄청나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버니 로저스 얘기했을 때 저희가 처음 더듬이스러운 토크를 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그런 걸 다뤘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마이클 스미스는 처음으로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 말을 했지만 말로는 표현을 못하던 작가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로 이해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이해하게 된 에피소드가 아닐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뭐 또 이제 토비아스 카스파랑 야나 오일러를 골랐는데 사실 야나 오일러는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가장 첫 편이라서 늘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계속 생각하자면 첫 편으로 참 잘 고른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첫 편으로 참 단단하고 진중한 작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힙한. 맞아요. 이런 방향성으로 힙한 회화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곱씹게 되는 작가. 왜 그러냐면 그게 더듬이가 어떻게 보자면 자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그렇지만 아직 안 알려진 좋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게 취지였는데 그 첫 편으로 야나 오일러의 그 태도와 작업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심지어 야나 오일러 아직도 한국에서 그렇게 잘 안 알려졌어요. 또 아는 사람 아도 모르는 사람. 이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일민에서 전시를 하지만 그죠. 야나 오일러 같은 경우 확실히 아직은. 그리고 토비아스 카스파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냥 조사를 하면서 재밌었고 그냥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재밌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 토비아스 카스파르가 조사하는 좀 맛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좀 하고. 맞아. 또 패션도 좀 재밌었고 맞아. 그런 쪽으로 얘기를 언제 한번 또 나눠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골랐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루카스 아루다, 버니 로저스, 야나 오일러, 마이클 스미스, 토비아스 카스파르. 그렇죠. 5명 정도를 고를 수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좀 아쉬웠던 편. 아쉬웠다는 게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진짜 우리가 못해서 아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이 아쉬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번에 먼저 사칸 씨부터 발표해 주시죠. 저는 4편을 골랐거든요. 첫 번째 아그네스 쉐러예요. 아그네스 쉐러.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이 있어요. 네. 아그네스 쉐러 작가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냥 제가 이거를 좀 급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지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조사하고도 찝찝했던 게 너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구조적 방식만 얘기를 했구나. 그러니까 아그네스 쉐러 개인의 서사가 충분히 있을 터인데 그리고 라파엘라 지몬 작업도 충분히 아그네스 쉐러랑 엮었을 때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희가 컴팩트한 조사이기도 했고 시간이 뭐 사실 그때 많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어떤 급하게 했던 것이 있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좀 아쉬웠던 에피소드라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3편인데 그 3편이 하나의 묶임이에요. 잡담편 있잖아요. 부동산 그리고 사이비 맛편 이게 왜 아쉬웠냐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되게 재밌게 녹음했잖아요. 그리고 내용도 잘 뽑혔는데 아쉬운 이유는 그거예요. 아 이거 만약에 공인중개사, 그렇지. 저 무당, 전문가들과 함께 요리사 이분들 어떻게든 구해서 같이 했었으면 이거 얼마나 재밌는 게 더 나왔을까. 맞아. 왜냐면은 공인중개사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걸로 예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이게 동감해야죠. 아쉬우면서도 동시에 혹시 더듬이가 나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방향성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도 아예 이런 다른 분 유사 미학 자체가 어떤 주권 고정 자체가 코너가 될 수도 있고. 돼가지고 맞아. 하면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아쉬웠던 그건 동의해요. 에피소드죠. 저도. 네. 오편 씨는 제가 고른 작가는 이번에 2명인데 네. 야나 오일러와 헬렌 마틴입니다.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 말 그대로 첫 편을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첫 편이라 더 잘할 수 없었던 게 아 저희가 첫 편에는 노하우도 없었고 뭐 사실 좀 의욕이 앞서기도 하고 막 처음이기도 하고 어색하고 사실 저희 기억나세요? 첫 편 녹음을 한 번을 되게 고생해서 하고 아예 다시 하자고 해서 한 번 더 했어요. 맞아. 근데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고 욕심이 좀 많기도 했고 맞아. 한 명당 전시를 2개씩 준비했어요. 맞아. 그거 되게 빡센 거였어. 되게 빡세죠. 그래서 어쨌든 퀄리티가 좀 아쉬웠고 만약에 야나 오일러가 되게 좋은 작가인데 우리가 후에 다뤘다면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그런 맞아. 아쉬움. 그 다음 아쉬운 편은 이제 헬렌 마틴. 헬렌 마틴 왜? 헬렌 마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잘했다면 했을 수도 있는 편인데 반대로 말하자면 너무 방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사람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왜냐면 저 기억이 나는 게 네. 버니 로저스 때 저희가 약간 이게 더듬이스러운 토크일 수 있겠다.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는 게. 근데 헬렌 마틴 땐 그래서 그걸 좀 되게 좀 방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을. 너무 이제 그래서 되게 여러 이야기를 하자 이래서 그래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딜리버리나 아니면 그런 내용 측면을 더 날카롭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나 좀 잘했네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는 그거였어요. 제가 앵무새 표현 앵무새 잘했죠. 그거 되게 저도 조사하고 나서 약간 머리를 딱 쳤거든요. 이거 말이 되네? 이러면서 재밌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가 생각해 보냐면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근데 이거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작가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헬렌 마틴의 방식 자체가 약간 그런 식이 있잖아요. 맞아. 그게 좀 헷갈렸지. 그래서 어쨌든 유사미약 편을 제외하고는 아쉬운 편을 고르자면 야나 오일러, 헬렌 마틴, 그다음 아그네스 셰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다음 질문이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제 더듬을 해보고 난 뒤 더 좋아진 작가가 있고 조사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별로네 아쉬웠다. 아니면 아쉽네 하는 작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더듬에 있을 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고르는 작가가 사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카네 씨가 좋아서 하거나. 맞아. 그럼 한 명이 한 명을 추천하라고 한번 봤을 때 그래 뭐 해보면 좋겠네요 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때 있어서 예를 들면 사칸 씨가 저한테 추천했지만 나중에 사칸 씨가 싫어하게 되는 작가도 있어요. 맞아. 싫어한다기보다 이제 아쉬운 내가 좀 아쉽다. 아니 반대로 뭐 전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좋아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어떤 작가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옆에 씨 누구죠? 조사 후 더 좋아진 작가는 전 2명이에요 또 야나 오일러 그 다음 시프리안 가이아르 시프리안 가이아르 왜냐면 이제 야나 오일러 같은 건 아까 이제 사칸 씨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되게 이거 조사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되게 굳건하고 단단하구나 그걸 느낀 작가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에피소드 되게 적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류의 그림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힙스터스러운 무엇인가 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야나 오일러가 뭐 엄청난 그런 뭐 안네이머프급 뭐 엘라이저 더글라스급의 힙스터는 아니지만 그냥 뭔가 이런 단단함이 그 안에서 되게 공존할 수 있구나 이런 그림 스타일과도 공존할 수도 있구나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시프리안 가이아르는 조사 전에는 그냥 되게 멋있는 작업이다 아니면 느낌 있는 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조사 후에는 방대함이 있죠. 그죠? 방대함도 있고 이런 게 세련된 생각이라는 거구나 이걸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백인 남성 화이트 메일이 할 수 있는 거는 건축 얘기밖에 없다. 맞네요. 남은 게 맞네. 근데 그 점에서 약간 굉장히 방대하고 정점을 찍은 작가? 맞아요. 저희가 장난으로 요즘 화이트 메일들은 할 수 있는 건 건축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짜 건축의 정점. 근데 그것을 세련되게 푼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섹시하게 풀어냈죠. 맞아요. 저는 시프리안 가이아르 작업 생각하면은 가끔 아직도 섹시해요. 맞아, 섹시하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표현인데 작업에서 디올 향수 냄새 난다? 세비지 향수? 맞아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이름도 시프리안 가이아르 멋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전에 이렇게 멋있는 작업에 대해서 무조건 호감을 표출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또 조사하고 나서는 이런 세련된 생각이란 게 또 존재할 수가 있구나. 맞아. 이런 걸 좀 느껴서 세련된. 조사 후 더 좋아진 작가로 이게 2명을 뽑았죠. 저는 이제 더 좋아진 작가 조사 후를 딱 한 명 뽑았는데 이제 또 마이클 이스미스.
네, 그때 아까 말했던 거지만 마음이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이스미스 뭐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살았던 동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제 마이클 이스미스가 풀어내는 방식이 마냥 그냥 그것들을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구나. 그 조합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자신만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그걸로 어떤 미학을 창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레스펙트가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마이클 이스미스는 사칸시 조사하기도 전에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더 좋아했어요. 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좋아했던 이유는 호에서 극호가 됐고 그 감성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전시라는 것을 이렇게 쓸쓸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뭔가 그 공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분위기를 창출한다는 건 저는 제가 이제 미술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미술은 어떤 전시장 내에서 채워야 한다라는 강박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이게 쇼를 해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하는 건데 이런 쪽으로 비우거나 하면 이런 쪽으로 쓸쓸한 풍경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구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 게 뭐 미니멀한 전시도 많고 맞아. 미니멀한 게 아니야. 깔끔한 전시도 많죠. 근데 이게 쓸쓸한 전시는 되게 찾아보기 힘든 거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성이라서 그런 건지.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하고 더 좋아진 이유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게 그냥 이거 조합해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작가의 히스토리 플러스 본인의 뚜렷한 생각 그리고 플러스 본인의 굉장히 예민한 감각, 이 세 개가 합쳐져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시였구나 라고 해서 좋았던 거였죠. 그러면은 조사 후 더 좋아진 작가는 야나 오일러, 시프리안 가야르, 마이클 이스미스. 오늘 마이클 이스미스가 상을 많이 받네. 그러니까 오늘 그래 상이네 이거. 상이라면. 그럼 반대로 조사하고 나서 아쉬웠던 작가를 뽑자면 사칸 씨는 먼저. 저 이것도 또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헬렌 마틴이었어 개인적으로. 오히려 헬렌 마틴. 네, 왜냐면 그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잘했다. 잘해왔지만 공허하다라는 느낌을 든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헬렌 마틴 전시나 작업 처음에 보면 화려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뭔가 굉장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들을 파헤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 그 뒤에 어떤 개인적 이야기는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듈식으로. 네, 모듈식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학상자 사가지고 조립했다가 분해한 느낌? 근데 그런 거 있어. 누가 만든 과학상자를 봤는데 여기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저한테 던져줬던 게 이런 작업을 하는 과학상자 제품이 있어. 너 이거 한번 분해해봐. 혹은 너 이거 한번 조립해봐. 그러고서 그냥 그 과정의 기쁨은 있을지언정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오히려 허무한 느낌? 마이클 이스미스처럼 좀 비약이고. 네, 그래서 헬렌 마틴이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해서 아쉬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깔끔한. 네, 너무 깔끔해서. 뭔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아까 제가 아쉬웠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저의 아쉬움은 그런 거예요. 헬렌 마틴 작업이 더 깔끔하게 아예. 헬렌 마틴 작업이 그러니까 과학상자니까 더 깔끔하게 할 걸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조사하면서 그냥 너무 뭔가 깔끔하게 도출된다 이야기가. 그리고 그게 어떤 시작점인 건 알겠거든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작업한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어떤 미학을 프로세스로 이용하는 사람들. 맞아. 근데 그런 작가들이 사실 요새 갑자기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약간 해가 한번 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미술 작업이 보는 관람객한테 어떤 여운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헬렌 마틴 작업이 여운을 남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그러니까 사카인 씨의 말은 딱 그거네.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채치피테 시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근데 그거에 약간 선구안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건 신기해요. 그것도 맞네. 그런 느낌이 드는. 왜냐면 그 사람이 작업 선택했던 재료명이라던가 뭔가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 조합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패럿 프로블럼스라고 했을 때 사실 앵무새랑 채찌피티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보자면 그런 거 벌써 신기하긴 한데 그런 점에서 골랐다. 그럼 제가 아쉬워졌던 작가는요. 전 두 명인데 이건 그냥 두 명이 이제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시우드랑 브룩슈.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 벌써.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회화 작가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패턴 같은데 뭐랄까 의외로 되게 특이하고 뭔가 특별하고 비범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생각보다 제너럴하고 평범한 실천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랄까 이게 회화 자체를 뭐 이제 저희가 더듬이에서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다양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틀에 박힌 하나의 논리로 모든 게 전개가 되면 작업이 사실 좀 심심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시우드도 그렇고 브룩슈도 그렇고 신비로운 감성이 있는 작가. 맞아.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신비롭고 궁금해지고. 근데 그것들을 오히려 조사하고 나서는
아, 이게 너무 단순한 하나의 논리로 돼버려서 맞아. 조금 지루해졌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거를 유명한 말로 하라리 제만이 그런 말 있잖아요. 태도가 형식이 될 때. 아 태도가 형식이 됐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화가 전략이 될 때. 맞아.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 맞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토복도 솔직히 말하면 자기의 쪼가 있긴 하거든요. 맞아. 자신의 논리가 있고. 근데 그게 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감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토복은 약간 너드 감성 있죠. 그러니까 너드 감성이고 얘가 이거를 또 지키고 있다고 말도 잘 못하겠고 뭔가 하나의 논리. 근데 브룩슈나 이슈드는 그게 좀 보여서 그다음 그것들이 맞아. 완전 장기간 몇십 년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최소 몇 년 동안은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가 보이니까. 맞아. 예를 들면 이슈드 할 때도 저희가 그 노래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게 당연히 뭐 예술가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좋을지 나쁠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좀 아쉬웠다. 그냥 그 정도. 맞아. 그래서 아쉬웠던 작가를 한 번 더 언급하자면은 이제 헬렌 마틴, 이시우드, 브룩슈 이렇게 세 명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거든요.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작가.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약간 다른 의미인데 네. 저희가 처음에는 한 작가를 한 3-4편을 했잖아요. 거의 막 4편씩 한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명이잖아 보통. 맞아. 그 다음에 이게 뭐 조금 더 늘어지거나 이러면 막 2달에 1명 반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 더듬이를 3년을 거의 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작가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편씩 다뤘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우리 지금 방식 난 좋다. 아니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4편까지 나오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컴팩트한 편을 했었잖아요. 그죠. 1편 단신이라던가.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4편씩 다루는 팟캐스트 자체가 일단 없고 맞아. 저 1편씩 다뤘을 때 좋은 건 있어. 저희도 뭐 약간 편한 것도 있잖아요. 편한 거 있지. 근데 이제 4편씩 다루는 그거 굉장히 뿌듯함으로 계속 남는?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해보셔서 알겠지만 얘로 어떻게 뭐 3-4편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작가들도 있잖아요. 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작가들도 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또 파면 나와요. 맞아. 뭐 계속 나와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시간이나 아니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 명씩 하는 게 좋은데 깊이로 봤을 때 확실히 맞아. 길게 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막 좋았던 에피소드로 기억 남는 것들이 대부분 4편째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네, 왜냐면 되게 마이클 스미스. 네, 많이 팠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도 확실히 근데 막바지 좀 갑자기 바빠져가지고 또 그런 걸 많이 못했는데 제가 좀 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로 진짜 실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뭐 그런 거면 좀 그렇게 했을 텐데 뭐 아무튼 간에 이 질문 한 거는 이 어떤 시간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싶었는데도 못 다룬 작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오펜씨 일단 누구 고르셨죠? 저는 2명 골랐어요. 오, 누구요? 첫 번째는 정금영 작가. 오, 정금영 작가. 두 번째는 이제 에드 아킨스. 아, 이때까지 저희가 항상 후보로도 많이 뒀었던. 이게 사실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작가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골조는 그거거든요. 너무 이미 유명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 유명해서 자료가 별로 없거나. 맞아. 왜냐면 뭐 저희도 같이 뭐 저희 나이대에서 뭐 독일에서 하는 학생은 아니고 학생 졸업해서 되게 잘하는 애들이 몇 명씩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게 메이저는 아닌. 그런 사람들, 그런 애들은 사실 이게 뭐 자료도 아직 많이 없고. 맞아, 많이 없지. 그다음에 이게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을 한 건데 에드 아킨스가 우선 첫 번째는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작업도 좋고 솔직히 더듬이가 다뤘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에드 아킨스 정도면 꽤 많이 유명하고 알려진 많이 작가라서 그래서 굳이 안 다룬 거죠, 어떻게 보자면. 맞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좀 이게 더듬이가 더 길어졌으면 무조건 한 번은 다루지 않았을까. 한 번은. 왜냐면 에드 아킨스가 등장했을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 3D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 많이 나오지만 에드 아킨스 감성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전 그래서 에드 아킨스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죠. 레이디가 같은 무슨 모습, 할리우드 슈퍼스타의 씹어먹는 느낌은. 슈퍼스타 뭐 이쟁이는 아니죠. 근데 에드 아킨스 특유의 그 생각의 프로세스랑 작업 방식이 되게 있기 때문에 유니크해요.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받은 지금 작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의외로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러니까 제대로 후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대로는 그지. 그 감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뤘으면 재밌을 것 같다. 정금영 작가는 애초에 저희가 이제 외국 작가를 소개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인은 좀 배제를 하잖아요, 당연히. 정금영 작가 어쨌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맞아. 그래서 안 다룬 것 같은데 뭐 저가 애초에 정금영 작가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듬이식으로 다뤘으면 어떤 얘기가 궁금하긴 해요. 사실 저희가 한국 작가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더듬이의 약간 고민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퍼포먼스를 잘 못 다루겠어요. 어려워, 맞아. 퍼포먼스 작가가 많이 없기도 하고 맞아. 저희가 다룬 퍼포먼스 작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아담 아담 린더랑 린더랑 뭐 잠깐 다뤘던 이제 안네이모프 정도 그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 작가가 많이 없는 세상에서 정금형 작가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못하는 건 좀 아쉬운 거죠. 또 그죠. 나중에는 언젠가 또 다루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맞아. 그래서 그런 두 명을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2명 뽑은 거는 들으시면 좀 웃기겠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히려 안네이모프. 아 오히려 제대로 안 다뤘다. 제대로 안 다뤘어요. 한 번쯤 무조건 다뤘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파스도 다르지.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워스피. 어스피셔? 네. 옛날에 더듬이 어워즈에서 그러니까 두 명의 왕이 될 상. 왕이 될 상. 어스피셔도 사실 생각하면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스피셔부터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말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조사했던 작가들 중에 이렇게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어스피셔가 사실 지금의 행보는 많이 너무 상업적이고 너무 캐릭터화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건 있는데 조창기. 개인적으로 이 사람 90년대에서 00년대 말까지는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면 잘 베껴요. 맞아. 잘 훔쳐오고 잘 베끼고 괴상한 레퍼런스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 제가 카탈로그를 읽었을 때 되게 성에 관한 게 이야기가 많아서 재밌었거든요. 뭐 정자라던가 난자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냥 성행위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작업이랑 이어지는 게 얼추 이미지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팠었으면 되게 더듬이가 했을 때 되게 이상한 더듬이 편이 나왔겠다. 저 동의하는 게 한국에서 어스피셔는 이제 우르스피셔라고 하거든요. 우르스피셔. 이게 뭐가 정성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스인지 어스인지. 근데 우르스피셔라고 쳤을 때 우르스피셔 작업이 한국에서 알려진 건 그냥 페어에 나오는 그 팔리는 작업들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 큰 거기에 콜라주처럼 이제 뭐 사과가 아니면 뭐 양초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양초도 거의 없어요. 뭐 양초 사기도 좀 뭐하잖아 그게. 그래서 보통 그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런 식의 작업도 많이 했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서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과거 작업에 주는 엄청난 세련됨도 있고 그렇지 되게 막 하는 감성 아시죠? 맞아. 야수처럼 하는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스피셜을 좀 달았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안내 오프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을 그때 나투어에서 못했어 이거 하나만으로 끝내기엔 아쉽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번 철저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분이 한국에서 안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그 골든상 받았어도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방금 퍼포먼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퍼포먼스 하는 사람 중에 사실 독일에서 지금 거의 탑급이잖아요. 난 제 생각에는 요즘에 퍼포먼스가 되게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제 지인이 한 명이 한국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봤는데 어떤 퍼포먼스 말은 안 하는데 그런 퍼포먼스 있잖아요. 일종의 뭐랄까 은근히 진행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 퍼포먼스 할게 하고 뭐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퍼포먼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별로였다고 말했어요. 그 지인의 지인이에요. 근데 이제 안네이모프를 그때 저희가 빨래드 도쿄에서 4시간인가 5시간을 갔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퍼포먼스는 더 이상 야매로 할 수 있는 그 레벨이 아니거든요. 맞아. 제가 이 사람이 그렇게 올려놨어. 그 이상한 이상하게 올려놓은 것도 있고, 시대적인 분위기가 야매로 해서는 안 되는 분위기예요. 야매로 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야매로 했을 때 사실 그게 좋지가 않다고. 맞아. 옛날에는 그게 먹혔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야매로 했을 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안네오프급의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그 프로덕션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지.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걸 이미 할 수 있었던 거지. 물론 그 전엔 그 사람도 안네오프도 좀 작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좀 생각해봤을 때 다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단어 보고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나눠봤어야 또 재밌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가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으로 봤을 때도 그냥 잡담 몇이라고 돼 있어서 얼핏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나토가 모테스 편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초창기 퍼포먼스의 앙스트 1이라던가 앙스트 2 그런 것들 아니면 그냥 이 사람 행보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지금은 조금 너무 이제 너무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거의 그냥 이제 엠버서더 감성이잖아요. 발렌시아가 엠버서더. 그런 감성이 있어서 모든 결국 자본에 먹히는 건가 마지막은? 생각 들긴 하는데, 그 다음에 확실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거거든요. 영화나 퍼포먼스, 비디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걸 다루기 어려워요. 맞아.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소스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았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디오 작가도 해봤을 텐데. 맞아. 사실 저희가 비디오 작가 하는 사람이 없죠 거의. 뭐 제임스 리차드가 있긴 한데 그래서 마지막 좀 애매한 느낌? 맞아.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금형, 에드 아킨스, 안네이모프, 우르스피셔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 편을 고르는 건 사실 이제 끝난 것 같고 이번부터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해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더듬이 프로그램 자체에 만족한 것 그리고 아쉬운 것이라는 이제 질문을 저희 답변을 했는데 이건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보고 나서 느낀 거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뭐 해보고 나서 이런 건 좋았다. 아쉬운 거는 뭐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뭐 얘기하신 것처럼 유사민 약회는 뭐 부동산 뭐 이런 사람 소개해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인 거죠. 맞아.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것부터 해보자 우선. 석한 씨는 좋은 점으로 만족한 점을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제가 대답을 썼던 게 아까 합쳐진 감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점은 일단 1인분의 부담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러니까 열심히 조사했다. 아 이게 조별과제 한 10명 한 게 아니라. 네,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저희 둘 다 같이 합동 조사하는 편이 있었고 전시편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혼자서 전시 하나를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40분, 50분 하고 끝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거 웬만한 실험이에요 사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거의 지금 3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일단 되게 만족스러운 그 자축적인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다른 팟캐스트를 들었거나 혹은 봤을 때 대부분 어떤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좋아요, 이 작가의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요, 뭔가 이런 식 상투적인 이야기라던가 조금 깊게는 그렇게 안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나는 게 다반사인데 저희 팟캐스트가 좀 다뤘던 부분이 그런 점에서 좀 청취자분들의 갈증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되게 레퍼런스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좀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저희가 그 작가를 조사하면서 되게 연관된 작가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사하는 분들은 혹은 듣는 분들은 이런 작가가 있구나, 이런 비슷한 작가가 있네 라는 점에서 되게 레퍼런스 참고하기도 좋고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확실한 그거야. 더듬이의 모든 에피소드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 자신이 관심 있는 에피소드는 한 번쯤 들어봤으면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현대 작가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좀 전개하거나 그 뭐랄까 어디서 소스를 따오고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를 되게 뭐랄까 너무 난해한 맥락이 아니라 되게 현실적이고 좀 구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려 노력을 많이 한 점이 좀 만족스럽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녀의 작업이 역사적으로 어떻고 뭐 이 안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스가 있고 이런 소스가 있고 뭐 이런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인터뷰가 있고 이런 글이 있고 했을 때 이것들 합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듬이를 들었을 때 단순히 그냥 얘네 뭐 적당히 조사해서 지네 생각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 제 생각을 거의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당연히 자기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 사람이 한 말을 토대로 모든 걸 전개하려고 했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해서 저는 우선 그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사나 뭐 미술사나 아니면 미술 마켓이나 이런 외부적인 측면에서 그 작품이나 작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온전히 위주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술 역사를 뭐 저희가 종종 연관돼서 언급하긴 했었지만 사실 저는 막 레퍼런스 할 때 뭐 저희가 셰이코교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오펜씨 조사했던 레퍼런스 중에 뭐 있었죠 또? 뭐 많았죠 근데 별거 다 있죠. 그런 것들 뭐 생각해서 그 예전에 버니로더스 흑담 즙질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레퍼런스가 사실 작가랑 되게 연계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희가 뭐 토비아스 카스파르 편에서도 뭐 오프화이트 얘기도 하고 맞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듣는 사람들이 느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발전하기 유사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맞아. 첫 번째는 그런 점이 좋았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가 알게 된 실제로 되게 다양한 레퍼런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애초에 미술사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으면 사실 아는 게 딱 거기거든요. 맞아. 뭐 이게 이때 그러니까 뭐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랬고 뭐 20세기 초에는 이랬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셰이커교, 오프화이트, 뭐 별의별 이상한 용어들부터 해서 철학들 그리고 뭐 그 사람이 언급하는 뭐 영화 감독일 수도 있고 다른 작가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어떤 정석적으로 알게 된 지식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되게 파편적으로 되게 다양한 지식들을 좀 얻은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 실생활에서 등장할 때 되게 웃겼다. 맞아. 저는 이제 더듬이 이거 조사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점도 하나 있어요. 이 세 개가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랑 학문이 떨어진 게 절대 아니라 합쳐지면 결국 다 연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게 한 작가라는 사람이 나타내는 이렇게 표상이 되는 게 재밌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마지막 잡단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 했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와서 자기의 별자리를 이어야 된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작가를 조사해보고 나서 느낀 게 이게 그냥 어떤 하나의 연속된 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작업이
거미줄처럼 있지. 그지? 거미줄처럼 이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맞아. 딱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족했던 점은 그거죠. 꿋꿋하게 오래 한 거. 아 그게 진짜 제일 크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게 얘기할 수 있었던 맞아. 기회라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러고 술 마시고. 맞아. 좋은 술 마실 그 핑계. 술 마시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맞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다. 맞아. 아쉬웠던 건 뭔가요? 저는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한 작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한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활동한 작가들이나 그런 건 아예 뭐 애초에 뭐 프로그램의 목적이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왜냐면 가끔 보면 되게 그럼 더듬이가 친유럽, 친미 방송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면 컨셉이 그런 거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 다음에 여기 살고 있고 이쪽에.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잡은 거여서 뭐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아니면 할애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좋잖아요. 저희가 뭐 딴 데로 전시를 실제로 보러 가서 그냥 유명한 전시가 있으면 그런 것 리포트 느낌으로 리포트 느낌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돈이 많으면 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맞아. 아니면 누군가 실제로 작가를 섭외해서 돈을 주고 좀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아쉬운 점은 그거 같긴 해요. 아까 이제 할라마틴이랑 좀 겹치는 건데 저희가 좀 타협 없는 어떤 노잼 방송으로 밀고 간 것도 있는데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깔끔하게 가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근데 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긴 해요. 그거는 이제 그죠. 그건 아마 만약에 한다면 시즌 2에 뭐 그렇게 개량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딱히 근데 생각해봤을 때 아쉬운 점 별로 없어요. 저는 아쉬웠던 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조별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 가지고 한 만큼 그래서 그 생각 들어요. 이게 오히려 두 명이라서 듣는 분 입장에서 한 명이 발표하는 동안 한 명이 이렇게 청취자들 얘기 듣고 또 한 명이 얘기하는 동안 청취자들 듣고 약간 그런 감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더듬이가 세 명이었다면 좀 더 어떤 티키타카가 되고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 식이었을 텐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심창맨 뭐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팟캐스트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구도가 보통 3, 4인으로 해서 여러 명이 티키타카는 그러니까 한 명이 좀 더 이렇게 쉬는 그 잠깐의 타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4명이서 하는 팟캐스트는 보통 티키타카 위주예요. 자기네들끼리 이것저것 얘기하는 근데 보통 2명이 하는 팟캐스트는 한 명이 무조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치면 해설자랑 캐스터가 있잖아요. 캐스터는 이제 오디오를 채우는 느낌이고 해설자가 전문 지식으로 하는 사람이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한다면 3, 4인으로 한다면 뭐 더 티키타카가 확실히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참 그래서 합쳐진 거예요. 좋은 점이면서 아쉬운 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더듬이만의 특색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혹시 그런 식으로 됐었다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라이트하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죠. 동시에 그런 것도 있어요. 2명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돼 있을 수 집중은 있죠. 맞아. 집중도가 있었을 수는 있죠. 맞아. 그래서 장단점이 좀 합쳐진 느낌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저희 이제 그죠. 시즌 2의 미래 전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시즌 2는 어떻게 저희가 딱히 이걸 얘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제대로 아직 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더듬이. 당분간은 우선은 최소 2023년은 우선 풀로 쉴 것 같고. 맞아. 그 전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맞아. 이제 만약에 해도 2024년에 슬슬 생각해서 해볼 것 같은데. 저가 아까 이제 아쉬웠던 점에서 얘기했던 걸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 같아요. 아까 사카이 씨도 말씀하셨지만. 작가 소개를 서브로 두고 아니면 작가 소개를 아예 폐지할 수도 있고 소개 자체는 뭐 인터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좀 부동산 중개사를 뭐 모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코너들 위주로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인데 좀 더 작가의 개인에 집중되기보다는 다음 편은 좀 더 외부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예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다음 작가를 다룰 때는 뭐 유수한 인터뷰라든지 더듬 리딩 같은 좀 다른 포맷으로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은근히 한국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기획자나 아니면 이제 글을 비평가한테 글을 돈을 내고 써달라고 해서 이제 뭐 전시에 싣거나 뭐 도록에 싣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당연히 해외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 쓰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분들을 오히려 섭외해서 그분이 쓴 글을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것도 괜찮겠네. 특정 작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근영 작가님도 누군가의 글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그 글을 쓰신 분과 함께 정근영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네. 그런 것도 재밌겠네. 되게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같아요. 더듬이 시즌 1은 확실히 2명이서 볼 수 있는 집중도의 끝은 본 것 같아요. 내부 세계에 대한 집중. 둘이서 꽁냥꽁냥하는 그 집중도는 끝을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더듬이 시즌2를 한다면은 좀 외부적으로 콜렉티브한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네요, 확실히. 아니면 예를 들면 팟캐스트 포맷은 좀 더 깔끔하고 오히려 요약본식으로 갈 수도 있고 대신 웹사이트 뭐 혹은 다른 컨텐츠를 병행해서 뭐 웹사이트의 인터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에 대한 걸 실을 수도 있는 거고 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만약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듬이 시즌2가 간다면 단순히 팟캐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넓혀져서 그냥 일종의 저희끼리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저희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웹사이트 커뮤니티 같은 형식이 돼도 그럼 괜찮지 않을까? 재밌겠네. 그럼 예를 들면 석한 씨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번 전시 보고 온 거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유 게시판 이런 것처럼 하고 또 공식 컨텐츠도 만들고 맞아. 그다음에 더듬이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쨌든 미술계에서 무엇인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작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인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직종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같이 무엇인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면 좋지 않을까? 맞아. 그럼 그런 식으로 가면 재밌긴 하겠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음 질문이 그거잖아요. 앞으로의 개인 계획. 근데 그걸 좀 생각해봤을 때 저는 어쨌든 간에 저가 당연히 작업을 할 거지만 그러니까 작가를 하고 내 작업을 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확실히 저는 뭔가 콜렉티브한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콜렉티브한 작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웹사이트의 느낌, 커뮤니티 그러니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어떤 영역을 좀 나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는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대화의 부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더듬이도 보면은 저희도 뭐 당연히 뭐 쌍욕을 하진 않지만 뭐 욕할 건 또 욕하고 또 맞아. 나는 거리낌 없이 하는 편이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말 했을 때 더듬이의 정신을 좀 물려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어쨌든 들으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들으면서 혹시 그러니까 예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 아니면 이 작가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 또 다른 재밌는 아이디어라던가 어떤 뭐 비평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올 수 있는 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근데 요즘에 이제 커뮤라고 하잖아. 커뮤. 근데 전 더듬이가 저의 커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전 커뮤라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점이 많죠. 어떻게 보자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뭐냐면은 좋은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는 되게 좋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수 있지. 어떤 도서관보다도 좋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의 어떤 모임보다도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커뮤니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 어쨌든 인터넷 시대인 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티를 만든다면은 아니, 커뮤니티 어디에서 활동을 한다면 참 좋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그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더듬이 커뮤니티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지면은 방대하지 치지를 않아. 네. 방대해질 수도 없겠죠. 잠깐 씨 저희가 이거 더듬이 해봤잖아요. 아니, 그 많이 모여야 100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100명 그죠? 커뮤니티가 7명 이건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그냥 이제 오픈 채팅방인 거죠. 오픈 채팅방도 100명이 넘는데 이 말은. 근데 이제 커뮤니티급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느낌에서 만약에 제가 작업 위에 무언가를 전개한다면 그런 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쪽이 확실히 재밌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선은 근 몇 년은 각자 도생. 아 맞아 그지. 맞아. 저도 그래서 내년 계획이 사실 그거예요. 전 내년에 무조건 개인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약간 불투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개인전을 하시겠었는데 완전 또 각 잡고 제대로 한 느낌은. 근데 이번에 뭔가 좀 잡힌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개인전 무조건 해보고 싶고 두 번째 개인 계획은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벗어나 보자. 저도 다른 유럽? 네, 다른 유럽을 한번 뭐 레지던시든 이런 거 무조건 계속 지원을 해서 그죠. 한번 나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저도 어쨌든 여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잘 적응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죠. 너무 편하고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편할 때 한번 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면 좋은 작가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안정이 됐을 때 그걸 항상 깨더라고요. 근데 저는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죠. 안정적인 걸 마음 편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오히려 이제 한번 부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무조건 나가보는 식으로 개인전도 한번 열고 딱 그 두 개가 일단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더듬이는 이제 뭐 계속 시즌2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개인의 가장 큰 목표는 그 두 개 나가기, 개인전하기 이렇게 이게 저희의 그냥 뭐 쓸데없는 개인 계획이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칸 씨가 이제
네, 하신 질문인데 네. 미술 작가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 오편 씨도 저도 그렇고 이 더듬이 오래 했잖아요. 그럼 작가를 많이 조사했으니까. 이 좋은 작가들 근데 어느 정도 공통적인 양상이 슬슬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어느 정도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고 저희한테 스스로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 이거 꾸준함, 그죠. 두 번째가 끊임없는 공부. 가로치고 고이지 않기. 고이면 안 돼요. 고이지 않기. 세 번째가 자기 이야기를 찾기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딱 합쳐졌을 때 가장 작가가 할 수 있는 시너지적 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공부라는 부분도 자기가 어떤 매체를 정하고 그 부분에서 하는 건 맞아요. 그게 자기 캐릭터는 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저는 중간중간에 계속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매체를 완전히 바꾸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저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이랑 사카린 씨가 하신 말을 섞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사실 그거거든요. 게샹마이웨이. 사실 되게 뻔한 말인데 게샹마이웨이가 제일 중요하죠. 게샹마이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난 게샹마이웨이로 살 거야도 게샹마이웨이는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는 게샹마이웨이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카린 씨의 적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공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사카린 씨가 말씀하신 걸로 실천의 영역으로 가면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맞아, 나 꾸준하게 살고 계속 바뀌도록 노력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를 만드는 그 모드를 그냥 기본으로 박아놓고 그 다음 나는 게샹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이상한 게샹마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게샹마이라고 했을 때 무슨 빡센 무언가를 생각하잖아요. 뭐 되게 지랄 맞은 사람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과격한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조용하게 남들 째려보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게샹마이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자기의 길을 개척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쉽지 않지. 그거 의식적으로 되게 생각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무의식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사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 게샹마이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고이지 않기. 그죠. 이게 이제 정말 아까 지금 말한 거에 섞어서 이 게샹마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지금 하는 거 하면 되네. 이거 밀고 나가면 되는 거네. 이게 게샹마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꾸준함과 끊임없는 공부는 진짜 말 그대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게샹마이가 합쳐져야 고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 이게 맞는 예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더라? 이게 무슨 역설이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역설? 아닌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주의는 곧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얼추 맞는 부분은 맞는데 동시에 막스가 간파하지 못한 부분이 보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그렇게 책을 내는 순간 모든 자본가들이 또 그걸 읽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상쇄되는 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삶의 작용이라 생각하거든요. 게샹마이라는 게 모든 걸 무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닌 게 그런 역설들과 함께 게샹마이를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전 세계에 있는 작가를 아무도 모른 채로 미술을 하고 게샹마이를 가는 것과 내가 그 의식적으로 얘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얘랑 나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단순히 베낀다 안 베낀다의 맥락이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영감을 받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무의식 중에도 의식 중에도 아는 순간 맞아. 자본주의의 모든 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내가 안다는 사실이 사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그냥 그런 작용을 되게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솔직하게 되게 진솔하게 그냥 나 이 사람을 베낄 거야 이것도 사실 안 되고 나 이 사람을 안 베낄 거야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게 되죠. 무의의 극치. 그래서 모든 이제 무술과 모든 이제 비슷한 거지. 극에는 극에는 비슷해. 무의가 무의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작가를 확실히 해서 옛날과는 확실히 다른 좀 이것저것 좀 시야가 트인 것도 맞아. 많고 저도 확실히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저희 그 저번 편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저희 스스로에게도 되게 좋은 컨텐츠였다. 맞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저는 약간 편지스도 썼거든요. 썼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얘기했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미술을 하든 안 하든 한 분야든 어떤 여러 분야에 몸담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는 건 재밌었고 참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많은 부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더듬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미술에 더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 관심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약 1000일 동안 꾸준히 들어주신 분, 댓글 남겨주신 분, 그 외에 가끔 들으러 오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었죠. 깔끔하네. 이건 이제 근데 제가 텍스트로 그냥 썼던 거고
하고 싶은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 그죠.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그냥 그런 거죠. 이기적인 콘텐츠인데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 많이 생각도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래도 나름 200명도 됐나 팔로우 좀. 재밌게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조회수도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팟빵도 이렇게 괜찮아, 나오잖아요. 그래도 들어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시즌 2에 돌아온다면 또 좋은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더 열린 방향으로. 그때 어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올지 그죠?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구 종말을 걱정하는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문득 처음에 이제 너무 더워요. 미술을 넘어서 그지? 너무 더워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죠. 수상소감처럼. 아니 샤라웃. 그러니까 샤라웃 해요. 수상소감처럼.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 지금까지 뭐 막걸리 씨 총 2회 출연. 총 2회 출연. 그리고 맹금류님 1회지만 굉장히 재밌게 맞아. 많은 분들의 후기를 들으셨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필립 초이님 필립초이님 굉장히 떨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다. 맞아. 그리고 이제 길동님 이제 예술과 사주 부분에서 예술가들 사주를 분석하신 부분에 탁월하게 분석해 주셨죠. 그런 분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게스트가 있었나?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이 네 분 맞아. 이 게스트로 이제 활약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술가들 위에 이분들도 빼면 안 돼요. 이제 저희 더듬 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이자벨 그로 그리고 안리 살라 그리고 저희 이제 더듬이 작가, 그러니까 주요 작가 빼고 거기 이제 레퍼런스로 많은 도움을 줬던 최대 다혜자 아그네스 마틴. 아그네스. 맞아. 그리고 그 유타 캐터도 참 많이 나왔고. 유타 캐터 그때 달아달라고 댓글을 맞아. 그분한테 좀. 네, 컨셉이 안 맞아서 이게 뭐 억지로 달기가 좀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좀. 그리고 루카스 아라도도 참 많이 나왔었고. 착한 시간에 많이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누군지 알아요? 카니에 카티. 카티 같이 말하려고. 카티와 카니에게도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근데 가장 이제 감사한 건 이제 저는 오펜 씨한테 참 감사하고. 이걸 같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참. 제안을 했었고 오펜 씨가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또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좀 스카시 때 감사한 그거예요. 저야 뭐 이런 걸 좋아한다 쳐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시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사칸 씨가 저보다 좀 더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서. 근데 진짜 사칸 씨가 바쁘긴 했어요.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막 조사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저희가 한 이번 편 올리면 80회 거예요. 딱 오디오가 딱 80편이 나왔는데 이 80편을 모두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진심의 감사의 말씀 올리고 저희는 깔끔하게 가죠. 추잡하게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젠가 올 시즌2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낼까요? 네.